안녕하세요. 잠들어 있는 당신의 가능성을 깨우는 시간, 지혜의 샘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길 바라며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밝히는 선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실패라는 단어의 무게에 짓눌려 본 적 있으신가요? 단 한 번의 넘어짐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절망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실패를 견뎌내느냐고요. 글쎄요, 저는 살면서 셀 수 없이 넘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넘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의심의 그림자가 마음을 온통 뒤덮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주저앉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최고의 미식축구 쿼터백이 경기장에서 상대 수비의 움직임을 보고 순간적으로 작전을 바꾸듯 저 역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작전을 수정합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전열을 가다듬고 머리를 다시 게임에 집중시키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돌파할 방법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치열하게 파고드는 과정입니다. 저는 실패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100번째 시도라고 부를 뿐입니다. 진정한 실패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도전하는 한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리가 마비된 사람이 한 걸음을 때려다 넘어졌다고 해서 그를 실패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위대한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도전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실패라는 단어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사람들을 주저앉히고 그 단어가 가진 부정적인 힘에 스스로를 굴복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 단어에서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또 한 번 시도했을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정확히 주십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매 순간 100%의 노력을 쏟아부었는가?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유능한 존재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가? 아니라면 당신은 지금 당신이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당신의 평범함은 당신이 평범한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SNS에서 본 화려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원하는 것과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온 우주가 당신에게 그것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도록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통을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길고 긴 달리기에 아름다운 타는 듯한 고통, 백지를 마주한 작가의 텅 빈 시선, 상실, 실패, 가슴 아픈 이별. 이 모든 것은 너무나 희귀하고 진짜 감정이라서 오직 고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 없이는 인생은 공허하고 사랑은 무미건조하며 예술에는 영혼이 없고 목표는 무가치합니다. 당신의 최고의 작품은 당신의 최악의 날들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두운 곳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살고 흠뻑 젖고 모든 것을 느끼십시오. 불이 뜨거울수록 더 밝게 타오르는 법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안전장치, 일종의 조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의 조속기가 과열을 막기 위해 연료와 공기의 흐름을 제한하듯 우리 마음의 조속기는 우리가 모든 것을 걸기 전에 멈추도록 유도합니다. 그것은 고통과 피로감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감의 형태로 개인화된 피드백을 보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엔진의 조속기와 달리 우리 마음의 조속기는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것은 우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슬프게도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최대 노력의 약 40% 정도만 사용했을 때 포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낄 때조차 우리에게는 아직 60%의 힘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40%의 법칙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싸움의 본질은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고통에 대한 내성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속삭이는 자기 제한적인 이야기들을 벌이는 싸움이 됩니다. 그렇게 60%, 80%를 넘어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장 소중한 관계 속에서든 우리는 언제나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텅 비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심장,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는 아직 절반도 채 파내지 않은 거대한 보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게으름과 규율의 부족은 당신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깨닫든 못하든 당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앞으로 될 수 있는 그 모습에 의지하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지는 중요합니다. 당신이 건강을 돌보지 않아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없을 때 그것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중 누군가 아플 때 당신이 그들을 도울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정신적 강인함을 기르지 못했다면 그것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 자신을 위해 할 수 없다면 당신이 최고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당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십시오. 저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추락하고 불타버리는 사람이 될지언정 평생 자신이 이룰 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후회 속에 죽어가는 평범한 사람이 되기는 싫습니다. 모두가 빠른 결과를 원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오직 꾸준함과 시간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그저 행운일 뿐입니다. 헬스장에 가든 투자를 하든 마음가짐을 단련하든 꾸준히 노력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바로 다음날 결과가 보이진 않겠죠. 하지만 1년 후 모두가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실패할 때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포기할 때 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돌이켜봤을 때 우리가 살았던 삶에 기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관점을 부여하고 긴급한 일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을 성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현재의 나는 변덕스러운 아이와 같습니다. 게으르고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원하며 소파의 안락함과 새로운 영화에 쉽게 유혹당합니다. 하지만 충동적인 행복의 위험은 그것이 현재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삶은 결코 잘 산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근본적인 가정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불안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가 예측하고 바라는 대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틀을 깨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인가? 그 질문은 당신의 미래, 현재,
그리고 과거까지도 뒤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안, 즉 진실을 외면하고 사는 삶은 더 나쁩니다.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고통스러운 수술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좀처럼 직선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항상 미로와 같았습니다. 마침내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벽에 부딪히거나 막다른 길에 다다르곤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아니면 다시 일어나 다른 길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진화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벽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는 경험은 당신을 더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무런 보장 없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은 당신의 문제 해결 능력과 인내력을 길러줄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 이런 일이 수백 번 반복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나 미래를 믿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점에서 믿음을 버립니다. 안락함이나 후회의 늪에 빠져 스스로를 피해자라 칭하며 미로를 빠져나갈 길을 더는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붙잡고 길을 찾아냅니다. 저는 항상 길을 잃을 수 있는 또 다른 뒤틀린 미로를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로 그곳에서 제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평탄한 성공의 길은 저와 같은 야수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며 결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당신의 위대함은 어떤 결과물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도의 용맹함 속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3배로 더 파고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점에서 도망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면 달리기만 하고 싶어하고 독서를 잘하면 책만 읽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못하는 것들, 바로 그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것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문화는 빠른 해결책, 즉 라이프 핵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생각들이 만연합니다. 이런 태도가 운 좋게 성공의 외형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지만 강인한 정신이나 자기 극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마음을 지배하고 내면의 조속기를 제거하고 싶다면 당신은 지독한 노력의 중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정과 집착, 심지어 재능조차도 그것을 뒷받침할 근면성이 있을 때만 유용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든 성취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요인은 바로 근면성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요? 그것은 잠재력의 40%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것은 평범함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습니다. 운동 시간을 줄이지 않고도 직장에서 추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을 마치 특수 임무를 수행하듯 계획하십시오. 시간이 없다는 것은 가장 흔한 변명입니다. 아침을 정복하십시오. 동이 트기 전 어둠의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저는 동료들이 잠들어 있을 새벽에 일어나 달렸습니다. 전날 밤에 모든 장비를 챙겨두고 점심 도시락을 싸고 직장에 옷을 가져다 놓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모든 시간을 낭비 없이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그 우선순위에 헌신하십시오.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보를 쉽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유전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타고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모든 면에서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방식은 처절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 번 보고 외우는 페이지를 저는 수십, 수백 번씩 쓰고 또 쓰면서 사진처럼 머릿속에 각인될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은 끔찍하게 힘듭니다. 그래서 24살, 136kg의 거구였을 때 저는 제 인생 전체가 투쟁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외면해 버렸습니다. 읽고, 쓰고, 외우고,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려는 그 끔찍한 과정에 뛰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과정에 뛰어들었을 때 무언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재능도 배울 능력도 없었습니다. 저는 밑바닥에서부터 무언가를 쌓아 올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문자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의 열정 수준을 비판하지만 저는 흐름에 맡겨라라거나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이 얻는 법을 가르치는 요즘 시대의 정신 상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집착을 끌어안고 스스로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고통과 고난을 넘어 제가 인식하는 한계를 뛰어넘을 때만이 제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몸은 경주용 자동차와 같습니다. 겉모습은 달라도 우리 모두는 엄청난 잠재력의 저장고를 가지고 있으며 최고 속도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조속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속기를 제거하십시오. 당신의 차가 시속 200km를 넘어 질주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나아가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바로 너다. 너는 이 행성에서 가장 강인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결승선까지 이끌었습니다. 제 몸이 이 사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까지 저는 그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재능이 부족하다면 재능 있는 사람들처럼 여유를 부릴 수 없습니다. 30분 뒤에 시작하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시도가 끝난 후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가 또 시작해야 합니다. 반복만이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정직하게 그 어떤 것도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춥고 축축하고 어둡습니다. 무릎 연골은 닳아 없어졌고 가진 것은 형편없는 운동복뿐입니다. 소파는 따뜻하고 연인은 침대에 더 머물라고 속삭입니다. 어젯밤의 다툼으로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파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하고 몇 시간 더 공부하기를 거부하고 더 깊이, 더 멀리 가기를 거부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우위를 점합니다. 요즘 시대에 위대해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추가적인 노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끔찍하고 비참하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외로운 곳에 성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힘을 어디서 얻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여러 곳에서 힘을 얻지만 특히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거리에는 차 한 대,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힘을 얻습니다. 모두가 월요일을 두려워하며 침대에서 뒤척일 때 저는 이미 길 위에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약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저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달리기나 수영, 팔굽혀펴기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들이 당신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당신은 안락한 소파 위에서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매일 밖으로 나와 세상과 부딪힐 때 더 나아집니다. 사람들은 제게 어떻게 해냈냐고 묻지만 저는 그 방법을 말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어차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팬케이크를 굽는 여유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즉시 전쟁터로 향해야 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70, 80, 90세가 되어 병원 침대에 누워 내가 무언가 하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라고 생각할 때 분노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이 겉보기에는 훌륭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항상 내면의 공허함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제 몸에는 단 하나의 공허한 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법의 무략이 문명화되지 않는 것에 있음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문명화된다는 것은 편안한 세상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운동선수들이 은퇴 후 1년 만에 완전히 망가진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들은 문명화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문명화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은퇴하더라도 당신은 결코 은퇴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매일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안에 또 다른 자아를 만들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데이비드 고긴스이지만 저는 고긴스를 창조했습니다. 고긴스는 당신이 그의 앞에 놓는 어떤 것이든 감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는 그 고통과 고난을 뒤집어서 당신의 영혼을 앗아갈 것입니다. 저를 훈련시켰던 모든 교관들에게 저의 목표는 그들이 저를 지옥같이 몰아붙인 그날 밤 제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보며 저보다 더 큰 패배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의 힘은 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갈 수 있는 사악한 장소이며 그곳에서는 아주 적은 것만이 저를 해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저는 뒤집어서 힘의 기둥으로 사용합니다. 아무도 저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저의 이력서 자체가 동기부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좌절할 때마다 제 안의 목소리는 말합니다. 진실을 알잖아. 어둠의 던전과 날아다니는 악마들을 알잖아. 그곳에 널 일으켜 세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오직 너뿐이었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행한 노력 속에서 저는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끔찍해질 때마다 데이비드 고긴스는 말합니다. 어차피 너에겐 아무도 없었잖아. 이 말이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저에게 불을 지핍니다. 주위를 둘러봐. 팀은 없었어. 너뿐이었어.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부모님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던 밑바닥에서 너는 믿음을 만들어냈어. 이제 그만 떠들고 다시 일하러 가.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정신의 실험실로 돌아가. 모든 지식은 바로 그곳에서 나왔으니까. 어쩌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에 만족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패배자의 냄새를 풍기며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강인한 존재가 되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면 한동안은 불균형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균형을 잃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힘을 끌어내기 위해 불균형해야 합니다. 위대해진 후에 균형을 찾고 다른 사람들이 더 나아지도록 도우면 됩니다. 사람들은 동기부여에 대해 오해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얻으면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동기부여 없이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목적 없이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동기부여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을 지피는 약간의 불쏘시개일 뿐입니다. 당신은 동기부여 없이도 최고의 자신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열정도, 규율도, 동기부여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마법의 무략은 없습니다. 그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마음을 열고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능성에 닫히는 순간 그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공격해야 합니다. 당신 앞을 가로막는 그 무엇이든 그것의 영혼을 부숴버려야 합니다. 끈질긴 존재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버텨낼 수 없습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작품이 되기